트래킹 출발. 자, 하나, 둘, 셋. 2015년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제 가방에 넣을게요. 짐을 분리하고 있었는데요. 내거 충분해. 수화물 추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카고백 개수와 무게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방 맬게요. 이곳에 모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김영희. 설 연휴를 맞아 공항은 여행객들로 분주합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대원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입니다. 히말라야에 대한 설레임이 얼굴에 가득하지요. 비행기를 타기 전 대기실에서 어몽길 대장님을 만나 큰 기운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기내식 비빔밥을 먹으며 네팔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7시간이 조금 지나 네팔 카투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청사로 이동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장소가 좁아서인지 수화물과 사람들이 뒤엉켜 어수선했습니다. 어렵게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밖에는 손님을 맞이하려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곧바로 트레킹 출발점인 포카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해 포카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대원들의 표정이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기내에는 승무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륙전에 솜과 사탕을 나누어 줬습니다. 뜻밖의 솜을 주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대원들도 솜을 주는 것이 신기했는지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승무원과 손님이 하나가 되어 네팔식 커피를 셀프 서비스해 주었습니다. 기내에서 먹는 커피 맛은 어떨까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는 비행기는 오른쪽 좌석에 앉으면 창문을 통해 히말라야 설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오후 5시 10분 포카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히말라야를 처음 접한 대원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뜨더라고요. 수화물은 사람들이 직접 수레를 이용하여 옮겼습니다. 대원들도 하나 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들이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싣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했던 하루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포카라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네팔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요. 가이드 키쇼리 대원 한 명 한 명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네팔 입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대원들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앞으로 펼쳐질 히말라야의 멋진 풍광을 생각하며 삼겹살로 든든하게 허기를 채웠습니다. 2015년 2월 14일 아침 일찍 포카라를 출발해 트레킹 시작 지점인 담푸스로 향했습니다. 담푸스에는 포토들과 키친 스태프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식량을 배분했습니다. 트레킹 기간에는 대원들의 식사를 한식으로 먹기로 하고 조리에 필요한 재료를 한국에서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팀의 짐을 옮겨줄 포토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포토 대장입니다. 작년부터의 포토들은 젊은이들이었는데 대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메리골드 꽃다발을 배낭에 달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는 네팔의 국화인 랄리구라스가 예쁘게 피어 대원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국립공원 출입 허가증을 확인하는 체크포인트를 지났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지나니 마을을 벗어나 호젓한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토 친구들도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걸었습니다. 길 옆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네팔에서는 트레킹을 하다 보면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트레킹 첫날 목적지는 란두룩입니다. 란두룩으로 가는 길은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아 있어 걷기에는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경쾌하게 걷는 대원들은 왜 히말라야 트레킹에 도전했을까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기회가 오니까 또 딱 잡아채야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제안했습니다. 히말라야 가자고. 무슨 히말라야냐고 처음엔 그랬는데 한 3일 생각해보다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게 하려는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앞에서 발자국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것들과 2010년부터 여기에 이 시간을 이어왔는데 여기서 안나푸레나를 가는 그런 결정을 못 내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되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뭐 이상향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름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설레고 그래 뭐 정복한다 그런 뜻은 전혀 생각은 없고 안나푸르나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 쪽에는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동화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번 히말라야 트레킹은 나를 되돌아보고 도전을 해보고 다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지 않을까. 대원들은 저마다의 히말라야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이동 중에 대원들은 우리 방식과는 다른 포터들이 짐 매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개가 안 와. 여기 보세요. 포터 체험이라고 할까요? 좀 앞으로
앞으로. 해봐. 여기 이분이 한 거 보시고 그거는 쉽지요. 그렇게. 아니 이게 이렇게 당겨줘야지. 아 이렇게는 이것도 쉽지 않네. 질만한데. 그렇죠. 그 매면 아니 이거 머리로는 못하지. 이게 안 편해. 이게 편한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네. 응. 이렇게. 가볍게 해버리네. 오케이. 주의하세요. 여기서 고개 자체를 여기다가 자 14자 밴드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근데 이게 좀 여기 좀 손으로 잡아야 되나? 아주 좋아. 이거 좋았어. 어디 한번 걸어봐야지. 걸어봐야지 당연히. 야 제때 시켜줘야지. 자 거기 서봐. 이게 그냥 되는 아니, 거야. 고기 아프니까 얼른 내려놔 이제. 아니 아프진 않아.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머리 그 목뼈부터 부르. 얼른. 쟤는 안 돼. 됐어.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먼. 내가 한번 한번 트라이 해볼게. 아 하지 마. 그만할까? 응. 할 수 있는데. 네. 오 멋져. 자. 대표 꼭. 진짜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머리 그 목뼈부터 부르. 아 이거 내려놔. 이거 목 다쳐 김태. 형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 몸무게는 못 하겠고 하얘가지고 손무게네 잘 어울려. 잠깐이었지만 이들의 입장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비촉 대우랄리에 도착했습니다. 외부에 걸려있는 상품들에서 네팔의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색적이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네팔 요리사가 만든 한국식 비빔밥입니다. 비주얼도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사이 인근에서 소의 쟁기를 달아 밭을 갈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어서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과거에 이용했음직한 출렁다리가 보였는데요. 가이드가 안전하다고 확인해주자 대원들은 1명, 2명 출렁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어설프게 얹어진 판자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출렁이는 리듬에 맞춰 걸어보니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란두룩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희 다 왔습니다. 1시간 이상 남았는데 다 왔어? 1시간 넘게. 이제 산길인가 지금부터 아니 좀 활동할 때 얼마나 가야 되는데 놀다 가서. 할머니들 저기 짜는 거하고 똑같네, 배 짜는 거하고. 란두룩 가는 길에 집 한켠에서 조용히 배를 짜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배를 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한 달 해가지고 한 달 짜고 그렇게 하는 배 짜는 마을을 지나 이번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렁다리를 건넜습니다. 여전히 출렁다리는 흥미 만점입니다. 제일 만점이네 이거. 이를 즐기는 대원도 있네요. 제일 만점. 자, 수고했습니다. 첫날 목적지 란두룩. 수고했습니다. 랄리구라스. 알리브라스. 넣었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란두룩
오늘 목적지인 란두룩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아 시원하게 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성현 씨 수고했어요. 자, 역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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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원들은 트레킹 지도 앞에서 코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레킹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숙소를 출발했습니다. 대원들이 지나는 마을의 모습은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너와집을 닮은 집들이었는데요. 지붕에 돌판을 얹어 만든 모습이 신기해 보였습니다. 마을이 끝나갈 쯤 하늘이 열리면서 설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히말라야의 모습에 대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타마 드러나는 거. 이쪽에 가리고 진짜 있어요. 멋지다. 설산의 감동을 뒤로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양떼들이 대원들을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파란 풀이 나는 지역에서 수십 마리의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양떼들은 멀리 한국에서 온 대원들이 신기한 듯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떼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팀의 막내인 중학생 상준이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유람하듯 주변을 살피며 걷던 대원들 앞에 하얀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가늘었지만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폭포였습니다. 폭포 아래에는 롯지가 있었는데 롯지 마당에는 옥수수 더미가 정성스레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 네팔 오지 마을에서 옥수수는 식량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지에서 조금 올라가자 방앗간이 있었는데요. 센 물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빻고 있는 거네? 자연의 센 물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업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날로그이지만 자연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옥수수를 빻고 있었습니다. 물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이곳 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출렁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다리의 출렁거림을 즐기는 듯 했는데요. 그동안 출렁다리를 자주 건너다 보니 빗물에 약간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듯 편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도착한 롯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힘들어? 여기보다 길이 더 좋은데. 고동 사람 많대. 용현 씨. 고소가 많이 있다고. 아니, 언니 무리한 사람들겠지. 눈도 있고. 눈 있대?
쉬었다. 고소 온 사람이 많이 있대. 또 우리가 내려갔대. 또 눈은 여자애들이. 또 우리 체질이잖아. 그러니까 무리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천히 가잖아. 대원들은 길을 걸으면서 하산하는 다른 트래커들에게 정보를 들었나 봅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조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첨농으로 가는 길에는 산사태 흔적이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낙석이 쓸 수 있으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이런 지역은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계단 밭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꽃으로 예쁘게 장식한 롯지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는데요. 진우단다입니다. 롯지 주인의 정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저절로 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0여 미터 아래에는 온천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산길에 들리기로 하고 촘농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진우단다에서부터 촘농까지는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계단을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는 고난의 행군 코스이죠. 가는 길목에 있는 기도탑에 무사 안녕을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는 대원들을 위로라도 하는 듯 랄리구라스가 앞다투어 빨간 얼굴을 내밀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대원들은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특식이 혹시 피자 아니야? 네, 부탁할게요. 오늘 특식이 피자네. 첨농에 도착했습니다. 트레킹 둘째 날 점심은 이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스텝이 양손으로 음식을 날라옵니다. 대원이 특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나왔을까요? 김치와 깍두기, 감자튀김, 그리고 닭고기 볶음이네요. 또 다른 음식이 나왔는데요. 다리 오는구나. 오늘 특식은 네팔 전통 음식인 달밭이었습니다. 네팔 전통 음식 달밭입니다. 전통 음식. 달밭이란 네팔어로 달이라고 부르는 녹두 국물에 밭이라고 부르는 밥과 야채를 비벼서 먹는 네팔 전통 음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야채 대신 고기와 김치가 나왔네요. 맛있는 특식을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배가 든든함을 느끼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소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어휴, 올라와. 아주 그냥 같이 그냥 동요하고 사는구나. 소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지나가네요. 대원들은 소가 놀라지 않도록 모두 지나간 후에 이동했습니다. 마차 푸차레가 좀 더 가까이 보이는 시누와에서 하루를 머물고 3일차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꼬리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원들은 저마다 추억 쌓기에 바빴습니다. 히말라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원들의 기분도 더욱
상기되는 듯 보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셔터 소리가 무척 즐겁게 들렸습니다. 가까워진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대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높게만 생각하는 그 고지가 점점 다가와질 때 나는 모르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아 이만큼 왔구나, 바로 앞에 더 큰 산이 있구나,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좀 많이 설렐 것 같아요. 걸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걸 좀 비우고 머릿속에 본의 아니게 많이 집어넣은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좀 버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살아온 과정, 후회되는 일. 이 성격 자체도 제가 좀 평상시엔 잘 안 하는데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고치고 싶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무섭고 두렵지만은 무엇이든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챌린저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하고자 싶고, 여기에서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을 한번 가지고자. 대원들은 각자 꿈꾸는 히말라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부터 비워짐이 느껴졌습니다.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반부에 도착했을 때 포터가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가져온 간이 비상약으로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요. 간단한 파스였지만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듯합니다. 이를 본 다른 포터도 종아리가 아프다며 발을 내밀었습니다. 이 친구는 파스를 붙이자마자 금세 괜찮은 듯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말이죠. 대원들도 주변 풍광을 돌아보고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도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하산하는 트랙터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는데요. 도반을 지나면 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몸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히말라야 설산을 감상하는 시간은 짧지만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배로 가고